2024년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남성의 평균 수명은 86.7세, 여성은 90.7세로 5년 전 대비 각각 2.8세, 2.2세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오늘날 노년의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질 수 있죠. 그중 생각지도 못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년의 성과 사랑입니다. 성과 사랑은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며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죠. 성과 사랑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인 만큼 태어나면서부터 숨을 거둘 때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정년이라는 선을 그어 함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 성욕이 사라지고 성생활도 중단되기 때문에 연로한 노인들은 무성적인 존재이며 사랑 같은 건 이미 졸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게다가 유교적인 전통으로 인해 세속적인 것을 초월한 순결하고 점잖은 노인상만을 강요하며 노인들도 엄연히 성적 욕구를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 스스로도 폐경 이후 성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졌다거나 방광염이 자주 생겨서 힘들다. 건강상 무리하기 싫은데 각방을 쓰니 너무 좋다. 서로의 욕구 차이가 커서 힘들다와 같은 의견으로 노년의 성생활을 꺼리는 사람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데요. 오늘은 나이 들어도 성생활을 꼭 해야 하는 10가지 이유와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6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넘어가시지 말고 시니어들을 위한 성교육 시간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내 삶과 비교해 보면서 행복을 위한 작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66%가 성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층도 여전히 성적 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노년의 성생활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모두 건강상의 이유를 꼽고 있다는 것이다. 노년기의 성생활을 찬성한 40%가 성생활이 노화 방지 및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리고 성생활을 반대한 노인의 25%가 성생활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좋다라고 반대의 이유를 들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옳은 것일까? 노년기의 성생활은 건강에 유익할까, 해로울까? 노년의 성생활이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는 입장은 주로 과도한 흥분에 의한 심장 발작을 문제 삼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는 노인이라면 분명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심장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노인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적당한 성생활은 호르몬을 분비해 노인들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남성의 경우 규칙적인 성생활이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고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 상태다. 또한 성생활은 뇌를 자극해 치매와 건망증도 막아준다. 남자가 섹스를 많이 해서 정액을 많이 배출하게 되면 결국 고갈이 되어 성기능이 일찍 퇴화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는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 남자의 정액은 도관에 든 고인 물 같은 게 아니라 성적인 자극에 의해 솟아나는 샘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극이 없고 관계가 없으면 고갈되는 것일 뿐 애초에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고갈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성생활은 엔도르핀을 분비시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노후의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생활이 노인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노인들의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미신일 뿐이다. 건강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왕성한 성생활을 즐긴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까지 성생활을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성의학자들은 섹스를 자주 하기 때문에 더 건강해졌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섹스는 그 어떤 운동보다 육체 건강에 좋으며 그 어떤 취미 활동보다 정신 건강에 좋은데 섹스가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생활을 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첫째, 섹스는 그 어떤 운동보다 칼로리 소모가 많다. 일반적으로 10분간 섹스를 했을 때 소모되는 열량은 90kcal로 등산 35kcal나 에어로빅 45kcal보다 열량 소모가 두세 배는 많으며 테니스 71kcal보다도 많다. 운동 효과로 보면 조깅 88kcal나 농구 90kcal와 비슷하다. 섹스는 100m를 전력 질주할 때와 비슷한 운동 효과가 있어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둘째, 섹스는 노화를 방지한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섹스를 하는 사람은 평균 10년은 더 젊다고 한다. 섹스할 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려주기 때문이다. 또 오르가즘과 사정 직전에 노화 방지 호르몬인 DHEA의 혈중 농도가 평소의 5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셋째, 섹스에는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어서 편두통을 비롯한 각종 통증을 완화해 준다. 이런 효과는 절정의 순간과 그 직전에 분출되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 때문으로 추정된다. 과격하지 않은 부드러운 섹스는 통증의 문턱을 높여서 두통, 관절통, 치통 등 각종 통증을 완화한다. 넷째, 섹스는 면역력을 높여준다. 미국 윌크스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일주일에 1에서 2회 섹스를 하면 면역 글로불린 A의 분비량이 늘어나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고 한다. 또한 미국 피츠버그 대학 연구팀이 동일한 치료를 받고 있는 유방암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정기적으로 섹스를 하는 그룹이 섹스를 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 치료 효과가 뛰어났다고 한다. 그 이유는 성적 흥분 상태가 되면 암세포를 죽이는 T임파구가 백혈구 내에서 순식간에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섹스는 뼈를 튼튼하게 한다. 매주 성관계를 갖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월경 주기가 더 일정하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도 2배 정도 증가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에스트로겐은 칼슘의 흡수율을 높임으로써 뼈 밀도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섹스는 남성에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증가시켜 뼈와 근육의 발달을 돕는다. 여섯째, 섹스는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100m를 전력 질주하는 것과 비슷한 운동 효과가 있는 섹스는 심폐기능을 높여 혈압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섹스는 복상사의 위험도 있지만 최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잦은 성행위가 심장병을 오히려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섹스는 정신적으로 사람을 안정시키고 우울증을 완화해준다. 섹스를 하고 나면 사람을 이완시키는 부교감 신경이 자극돼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여덟째, 섹스는 전립선 질환을 예방한다. 섹스를 통해 정액이 배출되지 않고 정체되면 정액의 30에서 40%를 만들어내는 전립선에 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잦은 사정은 전립선암 발병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전립선암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남성들이 섹스 또는 자위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아홉째, 섹스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칼로리 소모가 많은 것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쾌감에 반응하는 뇌 부위가 섭식 중추와 겹쳐 있어서 성욕이 만족되면 불필요한 식욕이 억제되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욕구불만에 시달리는 사람들 중에 폭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섹스가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섹스는 상처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섹스를 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특정 세포를 재생시킴으로써 당뇨병 등으로 인한 고질적 상처를 빨리 낫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노년기의 성과 삶의 질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생활과 친밀한 관계를 즐기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또한 소외감을 느끼는 노인들 중 상당수가 성을 통해 삶의 존재 이유, 자신이 살아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노년기의 꾸준한 성생활은 노화로 인한 부정적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건강 상태와 연령에 알맞게 성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고독감과 우울증을 억제하고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부 모두가 오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식과 적당한 노동 그리고 꾸준한 성생활이 비결이라고 한다. 성생활은 사랑의 표현이며 육체와 정신을 젊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게 만든다. 성생활은 부부간의 사랑, 즐거움, 휴식, 운동, 이 모든 것이 결합된 것으로서 아무 생각 없이 아침 달리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성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됨에 따라 성기능과 생식 능력이 감퇴되긴 하지만 지난날의 생활체험, 심리적인 영향 등은 노인들로 하여금 꾸준히 성적인 사랑에 대한 갈망을 느끼도록 만든다. 따라서 몸은 젊은 날과 달라졌어도 체험과 정신적인 만족으로 메워가면서 충분히 성적인 사랑을 나누고 즐길 수 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최영달 씨와 조미옥 씨는 2년 전 재혼을 한 부부다. 두 사람은 동년배보다 한참 젊어 보여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그들이 젊고 활기차게 사는 비결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부부관계라고 한다. 이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관계를 갖자는 것을 결혼 전부터 약속했고 지금까지도 잘 지키고 있다. 남편인 최 씨는 등산과 자전거 타기로 꾸준히 운동을 하며 건강관리를 해서 아내와의 약속을 앞으로도 쭉 지킬 거라고 장담한다. 아내인 조 씨는 요가와 십자수가 취미인데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십자수를 놓는 동안 괄약근을 조이는 케겔 운동을 할 만큼 부부관계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 부부가 동년배보다 더 젊고 건강해서 성생활을 즐기는 것인지 아니면 성생활을 해서 더 젊고 건강한 것인지 뭐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성생활과 건강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성생활이 노년의 삶에 활력을 주어 오히려 노화를 늦춘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노년의 성생활을 연구한 학자 알렉스 컴포트는 성적 기능이 인간의 다른 어떤 기능보다 오래 지속되는 기능이며 그 욕구와 능력은 평생 지속되는 것이라 했다. 성기능을 담당한다고 알려진 고환이나 난소가 쇠퇴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성욕은 성기관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 대뇌의 기억, 연상, 정서, 경험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노인들에게 섹스는 삶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노년의 성욕이 충족되지 않을 때 노인의 퇴행이 가속화된다. 또한 노년의 섹스는 관절염 치료를 돕는 등 신체 건강상의 이점도 있다. 이 정도면 섹스는 젊어진다라거나 섹스의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라는 구호가 절대 과대포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성기능이 고장 났다고 해서 성생활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성욕은 다양한 방식으로 만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이 발달하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쇠퇴하는 것처럼 혹은 기계나 가전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고장이 나는 것처럼 성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것도 정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체력과 나이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성생활도 나쁘지만 너무 오랫동안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성기능에 좋지 않다. 이와 관련해 의사들이 즐겨 쓰는 표현에 use it or lose it 이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잃는다라는 것이다. 우리 신체의 모든 기능이 그러하듯이 성기능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말이 어김없이 적용된다. 정력이 넘치는 젊은 시절에는
오랜 기간 섹스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지만 성 기능이 떨어진 중년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도 나이 들수록 귀찮아서 또는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고립된 환경, 생각의 다름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생활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노년의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다음의 몇 가지 원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대화가 필요하다. 원래부터 말이 안 통했다고, 새삼스럽게 할 말도 없다고 꼭 말로 표현해야 아느냐고 하면서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입을 닫게 된다. 그러나 대화 없이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 수도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도 없다. 물론 대화에 앞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아내가 남편의 취향에 맞추거나 무조건 따랐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자신의 취향을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상대방의 취향과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이 기본이다. 셋째, 늘 같이 붙어 있지 말고 활동을 따로 또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부부라도 각자가 좋아하는 활동이 다를 수 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배려하고 마음 맞는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따로 또 같이다.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든가 매사에 기대어 사는 것은 성숙한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다. 넷째, 집안일을 나눠 한다. 집안일은 사소해 보이지만 노년의 부부관계에서 참으로 중요하다. 설거지, 세탁기 돌리기, 빨래 정리하기, 청소, 쓰레기 버리기, 장보기 등 작아 보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집안일을 기꺼운 마음으로 나눠서 하라. 처음에는 아내를 위해서 시작했지만 아내와 사별하게 되자 그것이 결국 자신의 홀로 서기를 위한 바탕이 되었음을 깨닫는 남성 노인도 있다. 다섯째,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노년 부부가 서로에게 갖는 감정 가운데 가장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측은지심,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인생길을 같이 걸어온 동지애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는 마음과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여섯째, 부부의 사랑에도 공짜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원래 좋지 않았던 부부 사이가 나이 들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법은 없다. 먹고 사느라 아이들 기르느라 소진된 사랑의 에너지는 저절로 보충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며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노년이 되어 성능력이 다소 떨어진 것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며 낙담하는 것은 좋지 않다. 60대가 넘어서도 20대와 똑같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며 이런 집착과 강박관념은 노년의 성을 즐기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성생활은 발기만이 전부가 아니다. 나이가 들면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만 심장엔 절대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섹스는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사랑스런 아내의 몸을 어루만지고 스킨십을 즐기며 야동을 감상하거나 각자의 성적 환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것도 충분히 즐거운 일이다. 무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삽입을 하고 사정을 해야만 섹스인 것은 아니다. 성행위에는 성교만이 있는 게 아니라 키스, 껴안기, 애무, 자위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친밀한 관계의 표현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실버 세대의 성과 사랑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책 김기영 작가님의 황혼의 남과 여,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의 일부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60대를 훌쩍 넘긴 사람들은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자랐고 경제개발의 열기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로 삶을 느긋하게 즐길 여유가 없었고 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다르게 성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풍조가 자리 잡으면서 노인들의 성의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스스로도 성생활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성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공부하듯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떠나갔다고 빈 둥지에 허전함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부부간의 새로운 정으로 다시 채워야 할 때입니다. 자식을 키우느라고 잊고 지냈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는 한편 둘만 남겨진 부부가 서로의 고마움을 깨닫고 서로를 보듬을 수 있다면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늘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만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